오늘 노컷 뉴스에서 뉴스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이재명 사상 초유 현직 경찰서장 고발. 사상 초유 그러니까는 사건 조작, 유착 혐의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당 경찰서에서 이때까지 악명 높게 완전히 범죄자 그 양진호 같은 사람은 완전히 감싸주고 그 신고한 사람들은 전혀 이제 조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장자연 사건도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을 오히려 더 불안에 떨게 만든 사람들이 이 경찰들이. 그러면서 나쁜 짓은 또 도맡아 겁니다. 30명을 데려다가 김부선 그 여자가 마약 사범인 여자의 편을 들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하고 있는 여자의 뉴스를 계속 기밀 유출이라 해가 흘리고 방송국에서는 받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똥파리들 달라붙어가 적고 막 올리고 막 이런 이 진짜 비상식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로감을 느꼈나요? 그런데 이건 정말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짓은 뭔가요? 나는 근데 이런 짓이 이게 뻗어시 분당경찰서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후해를 굉장히 이제 의심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많은 부분 의심이 가죠. 뭐 현재 이제 삼성하고 밀착된 온갖 적폐들이 전부 다 의심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후해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박근혜의 아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그냥 정통성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경기도는 1,300만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기업체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태영건설, 삼성 전부 다 이제 그런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이는 사람이 뭐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높은 사람, 그러니까 기관에 있는 높은 사람들 거기 다 가는 거예요. 뭐 경찰관 당연히 가겠죠. 그다음에 뭐 검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 이제 난다 긴다 하는 뭐 5천억, 8천억, 뭐 1조 이렇게 매출 올리는 사람들 다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계속 이 정권을 어떻게 이용을 해먹나, 어떻게 돈을 빼먹나, 어떻게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일반 사람들을 개돼지로 해가지고 빚을 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게 만들고 또 이제 아파트를 아주 가격을 단합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잖아요. 한 사람이 10채, 20채, 100채까지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집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월세를 살게 되고 월세를 살게 되다 보니까 아유 월세 살 바에 막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란다 해서 혼자 사니까 미혼 가족이 늘어나고 미혼이 되니까 애를 안 낳고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들은 옛날에 전쟁 이후에 많이 나서 노인들은 늘어나고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완전 헬 조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못 살겠다고 떠나고 있는 이런 마당에도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 해먹는 하이에나 집단들은 그대로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 경찰서가 지금까지 해온 이 악명 높은 짓을 보세요. 양진호라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1,000억이라는 매출을 올린 것도 전부 다 불법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도 이 사람이 분당 경찰서에서 이제 일이 아무것도 해결 안 됐다 하잖아요. 가도 다친 사람 편을 안 들어주고 아주 집단 폭행을 하고 있잖아요. 마약 혐의가 있는 이 사람 편을 들어준 겁니다. 분당 경찰서에서.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부선 사건은 또 어떤가요? 김부선도 마약쟁이죠. 전부 다 마약쟁이들이야. 전부 마약쟁이 편을 들어 또. 그래갖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맨날 완전히 YTN, KBS, MBC 전부 다 계속 SNS에 글만 올리면 찍어갖고 올리고 있잖아요. 똥파리들 달라붙어갖고 퍼나르고. 이 수사기밀, 이것을 요번에 이제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수사기밀 유출을 내가 볼 때, 이제 김영환이가 계속 기밀을 유출을 했잖아요. 김부선하고 같이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도 노출이 됐잖아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후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70년 적폐가 요 안에도 고스란히 있다는 거죠. 경기도 쪽에서는 정경련, 삼성 적폐, 여기는 정부하고 완전 밀착돼 있고 완전히 똘똘 말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기후해를 경기도 지사가 얼마나 정통성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나중에 정치자금 받아먹고
그죠? 기관장들도 거기 나중에 다 뭐 이제 그때 한 자리 줄 선다고 전부 다 전해철 편에 다 섰잖아요. 민주당 사람들도. 예, 그랬는데 우리 그 주권자들이 안 돼, 더 이상 속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밀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딱 분위기를 봐가지고 기후회를 탈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회 이 인간들도 이 안에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분당 경찰서 하고 김용환이 하고 지금 전해철 저 부엉이 대장하고 전부 다 연결돼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죠. 왜? 대통령도 지금 저렇게 탄핵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사법적폐 여기 있는 법원장도 탄핵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전부 다 똘똘마다 70년 동안에 이것들이 완전히 일반 시민, 일반 주권자의 피를 빨아먹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와 맞서는 사람이 제일 피를 많이 흘리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박용진 지금 그 유치원 비리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든가요?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검찰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권력의 개다, 시녀다 이런 말 안 들으려면은 공평하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뭡니까? 분당 경찰서 서장하고 그 다음에 수사과장, 그러니까 높은 것들 줄줄이 사탕이 엮여 있는 겁니다. 수사경찰 등이 검찰에 이제 고발될 예정인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아래 위로 완전히 그냥 쭉 연결돼가지고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정치 양아치들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이제 남경필 뽑아가지고 계속 해먹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해철이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들이 배가 아파 죽는 겁니다. 그냥 나라를 그냥 삼켜야 되겠는데 지금 일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 내용도 완전히 웃기는 거잖아요. 환자에 대한 대면 진찰 거부. 이 경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이제 그 영장을 신청했다는데 이게 완전히 내용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환자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을 하고 그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을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경찰이.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죄도 없는 사람에게 너 유죄지, 너 유죄야 이러면서 아예 그렇게 딱 해놓고는 경찰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쥐어 패고 있잖아요. 막 물에 담그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죽기 싫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목숨 부지하려고 옛날에 경찰 그 간첩 조작할 때 얼마나 많이 써먹었나요? 그게 지금까지도 70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분당 경찰서는 그래서 악명이 높은 거고요. 이 사람들은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는 촛불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형이라는 사람이 조울증을 앓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2002년, 지금 2018년도죠.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아서 2012년에 공무원에게 약 100회 가량의 소란 행위를 해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화점 진입을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 협박을 했고요. 방화 협박, 그리고 살해 협박까지 한 거예요. 죽는다, 내한테. 조울증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물 파손, 상해, 자살 소동, 온갖 이 위험한 상황에 계속 가족들이 직면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대면 진찰을 위한 입원 조치를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어요. 이 보건소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도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중단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그런 엉터리인가요? 사실은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못하겠다 이래 나온 겁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못하겠다 하면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님도 스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강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남의 목숨이 이제 가족들의 목숨을 넘어선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차를 받으면서 자기를 괴롭혔잖아요. 자기 자신을 학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죽음까지 가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이 사람의 그 행위가 너무나 이제 불안하고, 가족들도 이제 시달리고 하니까는, 이 그 와이프하고, 이 형님의 와이프하고 딸이 병원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서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식으로, 가짜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경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은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이 이 촛불 전국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검찰들도 결국은 이제 권력의 시녀다 해가지고 또 이제 시끄러워지겠죠. MBC에서 토막 뉴스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삼성에서 이제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꼴랑 2,900억짜리를 아주 정권 심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4조 8천억을 만드는 이 사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성 이재용의 승계를 도왔잖아요. 나라에서. 예. 박근혜 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탄핵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탄핵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 왜 이것을, 뉴스 메인에 계속 안 띄울까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뉴스 메인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KBS, MBC, JTBC, YTN, 연합뉴스 하나도 뉴스 안 내보내요. 뉴스로 도배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야 될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야지 삼성에 지금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시달려 왔잖아요. 뜻값 먹여가지고, 정치,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맨날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맨날 개판을 만들어 온, 이 그 삼성 족벌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다시 이제,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 재심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내가 볼 때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하나도 안 나오고, MBC에 토막 뉴스 하나, 그것도 뭐 1분 30초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거기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나온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면은 삼성을 또 털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삼성을 그때 노무현 정부 때도 털고 가지 못해가지고 삼성 엑스파일 그거 막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때는 얼마나 더러운 짓 했나요? 이명박 돈 우리나라 돈 완전 다 떼먹었죠. 그래가지고 교육도 잘못되고 해가 사람들이 막 자살 행위를 늘어났잖아요. 그랬었는데 박근혜 때 와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또 삼성에서 최순실 이용해가지고 완전 우리나라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탄핵까지 만든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근데 지금 다시 재심의에 들어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방송에서 하나도 안 다루고 지금 그냥 겨우겨우 있잖아요. 한겨레하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그맣게 나와요. 이 사람들도 광고가 무서운지. 광고 못 받을까봐. 그리고, 이제, MBC에서 요만하게, 그래도 공영방송이라고. KBS는 완전 내가 볼 때, 연합뉴스하고는, YTN 전부 다 그냥 손들었어요. 전부 다 이재명, 김부선, 마약쟁이 그 여자 헛소리 하는 거 막 계속 실을지, 이런 중요한 뉴스는 실지도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이거 정확하게 못 틀고 가면은 또 악몽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뜻값 정치 이제 그만하려면은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그렇게 해서 이 이재용을 끌어내려야 돼요. 족벌 정치 안 돼요, 더 이상. 건강한 삼성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대기업에 있는 오너들의 정신 상태가 전부 다 어떠냐면은 김연아가 아니고, 김연아는 좋은 아주 우리나라의 멋진 피겨스케이팅 선수니까, 실수. 그러니까, 조연아 같은, 저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족벌 정치 3대, 4대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런 문화를 아주 그냥 드라마에서 맨날 그냥 완전히 무슨 그게 막 정말 멋진 것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기업에 시집가면 너무 좋겠네 이러면서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돈에 미쳐갖고 환장을 한 사람들이 맨날 연예계를 그냥 아주 도배를 해.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링컨 대통령 말대로 썩고 결국은 나라가 위험에 도탄에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삼성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쉬쉬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재심사하고 있는데 정권 감독은 하고 여기서 똑바로 안 하면은 우리 주권자들은 그냥 삼성 족벌 이번 정권에도 그대로 가야 된다. 위험하다. 이것은 반드시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응징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것이 지금까지 정치꾼들, 정치 양아치 집단을 이만큼 키워온 거 아닙니까? 분당 경찰서의 정치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의 개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정말 놀란 것은 근데 연합뉴스 TV에서 하나 조그맣게 하나 해놓은 거 있어요. 요거 연합뉴스 TV 그래도 다행이라 해야 됩니까? 이거 기울어진 저울,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형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재용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의상 조그맣게 하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권자들이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의 2세 3세를 위해서 이것을 더욱더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하고 완전히 싸우고 있는, 적폐와 싸우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님을 계속 응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도 굿뉴스가 또 이제 경기도에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 경기도에서 발 못 붙인다. 이재명 표 조세정이 억강부약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체납 징수하는 방법을 아주 특허를 내가지고 옛날에 주식이라든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산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부터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받아내가지고 다시 계산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했대요. 근데 이거를 바로 전산 처리로 해갖고 하루아침에 이런 돈들도 이제 자기들이 해먹기 위해서 막 숨겨왔던 거잖아요. 대여금고도 그렇고 그것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상습범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산업 e스포츠 산업 육성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도종환 문체부 장관하고 같이 이재명이 끌고 도종환이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되면은 아마 아주 그러니까 미래형 사업으로서 큰일이 될 것 같아요. 판교 테크노밸리 넥슨 광장에다가 게임월드 페스티벌 참석한 상현실 체험관을 둘러보고 게임 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보여왔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다가 50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2022년까지 조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이것을 이제 문체부 장관 도종환 이분하고 이제 같이 해 나간다는 거죠. 완전 너무 멋진 뉴스예요. 이건 진짜 경기도의 미래형 사업이고 경기도의 청년들이 여기 와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을 수 있는 너무너무 멋진 그런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멋진 뉴스 하나 나왔어요. 한겨레에서 내보낸 건데요. 이재명 지사가 대리기사 쉼터를 만든다. 이 산업 이것은 왠지 모르게 하이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하이 거기서 스포츠센터 하니까. 그런데 또 대리기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아요. 대기업 그만두고 거기서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도저히 이제 다른 직장을 찾기 전에 중간에 쉴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뒤늦게 이제 새로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도저히 지금 지나왔던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고, 미래를 위해서 새로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대리운전이 알바로서 손쉽다 해가지고 하는데, 겨울에 너무너무 춥대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재명 도지사님이 경기도에 너무너무 따뜻한 정책, 경기도에 내년부터 대리 퀵 서비스 기사 휴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 갈 것 해서 또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는 대리기사와 퀵 서비스 기사 등을 위해서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쉼터 설치 지원 사업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쉼터에다가 뭘 하냐면은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난방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잖아요. 냉난방기, 그 다음에 안마의자.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안마의자. 그 다음에 이제 발 마사지. 세상에 맙소사. 이런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 금융 등의 기초 상담 서비스와 직업, 전직 등. 왜냐면은, 사실, 그때 이제 박사학위 받는다고, 그분은 뭐 전직, 나중을 다 대비해가지고 이제 한 거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위해서 와이프가 또 고생할까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또 보험도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스톱을 못하니까 가장이란 그렇게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거 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 금융 등의 기초 상담 서비스와 직업, 전직 등의 교육 프로그램,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상에. 프로그램 운영비의 50%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시군이 쉼터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맡게 된다. 서로 간에 이제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 등록된 경기도만 대리기사가 현재 21,60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도 너무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분들도 결국은 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제 인생을 완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피곤해. 인생 제2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스마트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편안하고 포근해야 가정에 들어가서도 애들을 잘 보살필 수 있고 나중에 더 좋은 그런 자기 어떤 그런 진짜 행복한 일을 찾기 위한 그런 시간을 불행 속에서 보내지 않고 나라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정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이팅! 바이!